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동부가 최강의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그리고 2028년 등장할 세종대왕급의 후속 KDX-3 배치2, 그리고 그동안 군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요격 미사일인 SM-3가 해외 도입이 아닌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2028년까지 세종대왕급 배치2 3척을 건조하는데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기로 하였고, 한국국방연구원은 해당 수직 발사관에 요격고도 500km 이상인 SM-3급 요격미사일을 직접 개발하여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SM-3급 요격미사일은 일단 L3의 기술을 토대로 하며 현재 지상 요격체계인 사드급과 해상 요격체계인 SM-3급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와우. 단 개발 완료 후 도입 가능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가연에 의하면 지상 체계인 사드급은 2029년에, 해상 체계인 SM-3급은 203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상 체계인 한국형 SM-3급은 신형 KDX-3 배치2가 해군에 인도된 후 8년이나 지나야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형 이지스함 3척이 2028년에 완료된다고 해도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국내 개발 SM-3급을 탑재하려면 8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SM-3 요격미사일의 국내 개발 결정에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한 계기를 살펴보면 국방부나 국가연의 결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SM-3 직도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개발이 결정되기 전에 한국 해군의 미국상 함대공 미사일 SM-3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한국 해군의 SM-3 도입과 관련된 논란. 첫 번째, KDX-3 배치2 3척의 탑재 시 미사일 도입 비용만 1조 원. 두 번째, 미국 주도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한다. 세 번째, SM-3 사거리와 운용 고도 특성상 미국 본토 방어용이다. 네 번째, 블록 2부터는 미국과 일본 공동 개발로 도입 시 논란이 가중된다. 다섯 번째, 현재 한국군의 탐지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으로는 SM-3를 도입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걸려도 자체 개발이 맞다. 첫 번째, KDX-3 배치2 3척의 탑재 시 미사일 도입 비용만 1조 원. SM-3를 기존 세종대왕급 3척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고, 함의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만 현재 환율로 계산할 때 척당 최소 550여 원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M-3를 새롭게 건조되는 KDX-3 배치2의 3척에 탑재하는 것으로 과거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그때 SM-3 미사일 도입 가격만 거의 1조 원이 가까이 된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에서 SM-3 도입 예산을 왜 저렇게 뻥튀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계산을 해봐도 2배는 뻥튀기 한 것 같은데, 일단 현재 SM-3를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만 보더라도 대충 이지스함에 한 척당 8발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건조될 신형 KDX-3 배치2 3척에 60발이 필요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척당 8발씩 3척에 최소 24발이면 되는데 나머지 36발이 여유분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또 너무 큽니다. SM-3 한 발당 가격이 150억 원 정도 하니까 여유분 36발의 가격만 해도 5,400억 원이라는 말이죠. 즉 당시 군이 제기한 신규함 3척에 필요한 SM-3 도입 수량 60발은 잘못되었거나 뻥튀기한 숫자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미국 주도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한다. 과거 한국의 SM-3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큰 반발을 보였던 나라는 당근 중국입니다. SM-3를 도입하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는 거다 뭐다 라면서
사드 때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겠죠. 하지만 SM-3를 도입하던 개발을 하던 주권 국가의 방어 무기를 타국이 간섭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을 시도했고 올해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예고하면서 핵무력 고도화를 통한 무력 적화 통일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SM-3를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하거나 직접 개발을 해도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탄도탄 방어 수단임을 생각할 때 중국의 반발이나 압력에 굴복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SM-3 사거리와 운용 고도 특성상 미국 본토 방어용이다.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한국의 장거리 탄도탄 항공기 요격 체계인 L3은 총 1조 1천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L3은 지상 발사용으로 아직 해상 발사용은 기약이 없습니다. 혹 조기에 해상 발사용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L3은 SM-3와는 요격 고도도 다르고 요격 개념 자체가 다른 미사일입니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적 탄도탄 공격에 대해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죠. 참고로 L3은 대한민국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 체계로 한국형 사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SM-3의 사거리나 운용 가능 고도를 보면 한국을 보호하기보다는 미국 본토나 아태 지역 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번째, 블록 2부터는 미국과 일본 공동 개발로 도입 시에 논란이 가중됩니다. SM-3 미국 직도입 시 국내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국내 개발로 결정하기 전 군에서 밝혔듯이 KDX-3 배치 2에서 SM-3의 모든 계열 미사일을 운용하겠다고 공개한 상태에서 일본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블록 1 시리즈들을 도입하기에는 이미 단종 상황이고, 그렇다고 만약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 2를 도입하게 되면 단순히 일본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논란을 넘어 한국이 나서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전 세계에 인정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KDX-3 배치 2가 전력화된 이후 한국형 SM-3가 개발 완료될 때까지 8년 동안 적 탄도탄 방어에 공백이 생기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한국군의 탐지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으로는 SM-3를 직도입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걸려도 자체 개발하는 것이 낫다. 국가연 발표대로 2036년에 한국형 SM-3 해상형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급 배치 2 세척의 인도는 2028년에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형 SM-3가 생산될 때까지 8년간 신형 이지스함에는 탄도탄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미국이 SM-3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용이 한 발당 150억 원으로 너무 고가이며 단지 북한 탄도탄의 고각 사격의 우려만으로 도입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이런 고가의 탄도탄을 굳이 고각 발사를 하여 한국을 타격하는 것은 고가의 중거리 미사일 낭비이며 이미 다양한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탄을 두고 괜히 고가의 중거리 탄도탄을 고각으로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미국의 SM-3를 KDX-3 배치 2의 완료 시점에 맞추어 도입해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려 해도 현재 한국의 탐지 체계와 정보 처리 체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SM-3를 운용하려면 탄도탄 탐지 시간과 다양한 정보 처리에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탄도탄 조기 경보 위성과 합동 교전 체계 CEC와 E737 조기 경보기 등 탄도탄 추적 능력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군의 피스아이는 탄도탄 미사일의 탐지는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능력은 현재 없습니다. 당연히 요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지 체계를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마치며 이미 SM-3 블록 1의 경우 단종되었고, 그렇다고 일본이 미국과 개발한 블록 2A를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사거리 2500km인 블록 2A의 경우 우리에게 너무 과한 스펙이므로 미사일 방어 사거리 900km대의
블록 1급 정도로 개발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국토 방어에 효율적이고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무기 도입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36년 이전에 한국군은 반드시 한국형 조기 경보 위성과 조기 경보기 등 탐지 체계와 정보 처리 체계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